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시원스쿨, 저는 와봄 토픽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한번 거둬볼게요. 자, 문제 보면요. 글 한 편을 읽고 두 문제 푸는 형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 가로 안에 들어갈 말. 보면요. 21번 다 관용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 나와 있죠? 여기에서 한번 시험에 나온 이런 표현들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시험에 나왔었던 비유적인 표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는 내용,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풀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 풀어주세요. 잘 푸셨나요? 답은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21번의 답은 2번. 귀를 기울이다 였고요. 22번의 답도 2번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이미 21번, 22번 다 맞추신 분들도 한번 저의 설명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들 푼 방법과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면요. 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내용 보면 뭐 교사 수업 방식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와 있고요. 핵심어 찾아보면 수업 방식 실험, 뭐 수업을 통해 실험, 그 다음에 뭐 대화 방식 변화준 실험, 그 다음 마지막은 좋은 수업을 위한 교수법 개발했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죠. 수업과 관련한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 보면요. 한 심리학자가 듣는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아보기 위한 이걸 보여주는 실험을 했대요. 듣는 사람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22번에 1번 실험의 목적 무슨 실험? 교사의 수업 방식에 대한 실험 아니죠. 듣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또 있어요. 뭐 있어요? 4번도 있네요. 좋은 수업을 위한 교수법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아닙니다. 교수법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실험이 되겠죠. 계속 보면요. 자, 그 심리학자는 수업이 재미없기로 유명한 수업을 좀 재미없게 하는 교사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몇 가지 행동을 하도록 지시했대요. 자, 볼게요. 수업이 재미없기로 유명한 재미없는 교사의 수업을 통해 실험했다. 2번이 되겠죠.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어떤 행동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듣는 사람의 태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본 거죠. 자,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그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요? 여러분들 집중할 때 어떻게 하세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눈을 반짝반짝 뜨고 귀를 이렇게 잘 듣겠죠. 이렇게 귀를 잘 듣다, 집중하다, 우리 뭐였죠? 맞습니다. 귀를 기울이다, 집중하다, 잘 듣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뒤에 집중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부분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집중하다 또는 잘 듣다라는 의미가 돼요. 나머지 봐야 되는데 일단 22번 문제 마무리하고 나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얼굴에 미소 띄면서 미소 띈다는 것은 잘 듣고 있다. 이 수업이 좋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이렇게 끄덕이기도 하고 가끔 수업 내용과 관련 있는 질문도 하겠대요. 와, 이런 학생이 있으면 앞에서 수업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예뻐 보일 것 같아요. 힘이 날 것 같아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학생이 있다면 더 열심히 수업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교사가 달라졌대요. 어떻게 해요? 재미있는 수업을 만드는 방법으로 달라졌대요. 듣는 사람의 태도가
가르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을 바꾼 거죠. 그래서 3번 대화 방식 변화가 아니라 학생의 듣는 태도를 바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도 틀렸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나머지 표현들 한번 볼게요. 입을 다물다 한번 볼게요. 다물다라는 것은 닫다라는 뜻입니다. 입을 닫다, 다른 말로 하면 입을 닫아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하지 않다, 말하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밑에 볼게요. 귀에 거슬리다 한번 보겠습니다. 거슬리다라는 것은요. 자, 우리 이전에 나왔던 못마땅하다. 잠시만요. 잘 안 보이시죠? 옆으로 좀 옮길게요. 자, 거슬리다라는 건요. 못마땅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어떤 내용이 마음에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귀에 거슬리는 것이니까요. 듣기에 불편한 것이 있다. 듣기에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과 같은 표현으로 눈에 거슬리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눈에 거슬리다. 자, 귀에 거슬리다가 듣기 싫다. 듣기에 불편하다라는 내용이었으니까 눈에 거슬리다는 뭘까요? 맞아요. 보는 것에 어떤 것을 볼 때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다. 보기 싫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입에 오르내리다. 이거 중요해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입에 오르내리다 뭘까요? 오르내리다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뜻입니다. 입에 올라가면 밖으로 나오겠죠. 말이 내려가면 들어가겠죠. 이렇게 오르내리다는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입에 오르내리다는 소문이 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로 좋지 않은 소문, 정확한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 소문이 나다라는 뜻이 됩니다. 소문이 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용적 표현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입 다물다, 말하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잘 통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두 번째, 귀를 기울이다, 관심 갖다, 집중하다, 잘 듣다라고 했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슬리다, 듣기 싫다, 마음에 안 들다 라는 표현이고요. 이거 두 개도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거슬리다는 보기 싫다, 신경에 거슬리다는 둘 다 해당되는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 입에 오르내리다, 소문이 나다, 소문이 돌다, 소문과 관련된 말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23번,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23번 나의 심정이고요. 24번도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이네요. 여러분들 23번과 42번은 둘 다 이 글에 나온 어떤 사람의 심정, 기분, 어떤 마음일까 그 기분이나 아니면 감정을 추측하는 내용이었죠. 주로 이야기글이기 때문에 우리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나오는가, 인물, 사람들 보고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 사건. 자, 그럼 이 사건을 경험할 때 어떤 기분이 들 수 있을까? 이거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물을 나타내는 단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면서 보셔야 한다고 했었죠. 그것에 집중하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1번,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 누구누구 나왔어요? 맞아요. 일단 문제에서 나의 심정이라고 하니까 나 나올 것 같고요. 엄마 나왔고요. 할머니 나왔죠. 인물이 3명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보면 위에 제가 지금 잘못 이해했네요. 죄송해요. 여기서 나온 게 나와 그 다음에 엄마와
나의 친구 이렇게 3명이 나왔었죠? 다시 할게요. 이렇게 3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누가 말을 해요. 이때 이게 누가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면서 보셔야 돼요. 다음에도 말이 있어요. 누가 말하는지, 누가 답변하는지 생각하면서 보셔야겠죠.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그래 라고 합니다. 별것도 아닌 거, 특별한 이라고 했었죠? 중요하지 않은 것, 정말 작은 것, 사소한 것 가지고 왜 싸웠니? 라고 탓하고 있습니다. 자, 엄마가 라고 말하고 있죠. 엄마가 한쪽 눈 못 쓴다고 해서 엄마 노릇 못 해준 일 있니? 엄마가 엄마 일 못한 거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정보 더. 엄마는 눈이 한쪽만 보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눈이 한쪽만 보이는 사람. 이것 때문에 이 아들은 싸웠나 봐요. 계속 보면요. 당장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거슬린다고 귀에 거슬리다 앞에서 방금 봤는데 여기 또 나왔죠? 귀에 듣기 싫다, 불편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싸우는 것은 바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답변 있죠? 하지만 녀석은 이 녀석, 사람을 낮춰서 부를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놈이랑 똑같아요. 자, 여기서는 나와 싸운 친구가 되겠죠? 이 녀석은 엄마를 병신 취급했대요. 욕인데요. 이 병신이라는 것은 좀 모자란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을 낮추어서 욕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병신 이렇게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 이거 욕이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취급했대요. 자, 엄마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한바탕 전투까지 치르고 돌아온 아들을 나무라는 혼난 거죠. 혼내는 어머니가 야속했다, 원망스러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나 볼게요. 자, 엄마는 한쪽 눈밖에 없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친구와 서로 싸운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엄마는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엄마는 오히려 나를 나무라고 있는 거죠. 탓하고 있는 거죠. 계속 보면요. 엄마의 다음 말이 나에게 충격을 주었대요.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넌 비록 애꾸라지만 이라고 나왔어요. 애꾸는 뭐냐면요. 눈이 한쪽밖에 없는 사람 있죠? 한쪽만 보이는 사람을 애꾸 또는 그런 눈을 애꾸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꾸는 한쪽 눈만 보이는 사람을 좀 약간 비하할 때, 낮춰서 부를 때 이런 애꾸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쓰는 게 좋겠죠? 자, 애꾸라지만 엄마가 있잖아. 그런데 그 애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누나랑 둘이 살고 있는 불쌍한 애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무엇입니까? 여기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친구는 부모님과 같이 산다 라고 나왔는데 부모님과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누나와만 산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누나는 공장에 다니느라 제대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한대요. 얼마나 힘들까요? 누나랑 그다음에 동생 둘밖에 없는데 누나도 어릴 텐데 동생이랑 같이 살려고 누나가 계속 일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안타깝죠? 여기서 2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 누나는 집에 못 들어와요. 왜요? 일하기 때문에 못 들어왔죠? 전쟁 때문에 아닙니다. 2번도 틀렸네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가슴이 뜨끔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뜨끔이라는 것은 보통 놀라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잘못한 일 때문에 마음에 걸릴 때 그걸 깨달았을 때 뜨끔하다라고 해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놀란 상황일까요? 잘못한 걸 깨달은 상황일까요? 뒤에 보면 더 정확히 나오겠죠. 볼게요. 자, 그런 애를 두들겨 패줘야 때려야만 속이 시원했니? 아무리 철이 없는 아이들이라지만 이라고 엄마가 또 아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내용 보면 다 엄마가 아들을 나무란다, 꾸중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이 사람은 친구와 싸워서 어머니에게 혼났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4번이 답이 되고요. 1번, 어머니 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했다. 엄마가 아니라 친구의 누나였죠? 틀렸습니다.
자, 하지만 녀석은 마치 자기 아버지가 있는 듯이 말했단 말이야. 이런 항변은 변명이에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항변이라고 해요. 자, 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대요. 왜요? 나 이렇게 변명할 필요가 없었다. 자, 부모 없는 아이를 때렸다는 것, 이것만 중요했대요. 그럼 부모 없는 아이를 때린 게 잘못이다, 문제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게 되겠죠. 여기 뜨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에게 마음이 미안할 수밖에 없겠죠. 미안쩍다, 미안스럽다, 이런 표현이 답이 되겠습니다. 미안쩍다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신가요? 안쓰럽다는 그 전에도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섭섭하다는 뭔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대방이 해준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찔하다라는 건 뭘까요? 아찔하다. 어떤 상황 때문에 어지럽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너무 내가 기대한 것과 달라서 충격을 받았을 때 아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단어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와,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 세 번째 읽기 수업도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씩 적응해서 잘하고 계시는 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길고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드디어 시작이 돼요. 5급과 6급 수준의 상 수준의 문제들을 같이 열심히 풀어서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봐요.